반갑습니다. 끝까지 파는 영어 끝판왕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 대비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 마지막 지문입니다. 43번에서 45번 세 문제를 풀 텐데요. 먼저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지문이 길기 때문에 좀 화면을 나눴습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순서 맞추는 문제는 이제 항상 나오죠. 이제 자, 그리고 밑줄 친 A에서 E 중 가리키는 대상의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아마 이제 대명사들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다른 대상을 찾으면 되겠죠. 45번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파악 문제입니다. 1번 grandma, 자, 할머니는 채소밭 가장자리의 붓꽃들을 flags라고 불렀다. 자, 붓꽃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지문에 나오겠죠. grandma는 이웃에게 구근을 캐내가라고 말하기로 했다. 구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역시 지문에 영어 단어로 나올 겁니다. 구근은 이제 뭐 식물 뿌리 혹은 뭐라죠? 어떤 싹을 틔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씨 주머니, 씨방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3번 꽃을 팔라는 이웃의 제안에 그랜마는 대답을 망설였다. 4번 그랜마는 이웃에게 꽃을 바로 옮겨 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5번 이웃은 꽃을 가져가지 않은 이유를 자기 딸에게 말했다. 자, 이 내용을 유념해 두시고 지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지문 보겠습니다. 지문이랑 그 프리칸이랑 좀 왔다 갔다 할 텐데 화면 전환에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야 해요. 자,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A가 있고 B, C, D 있는데 자, 제시된 글은 A입니다. 자, A에 이어질 내용으로 B, C, D의 순서가 섞여 있어요. 이 순서를 제대로 이제 흐름에 자연스럽게 배열하는 문제가 있었죠. 43번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 읽을 필요가 없고요. 사실 이 지문 자체를 다 읽지 않아도 43번에서 44, 45번 모두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문의 경우는요. 자, 일단 B, C, D의 그 앞과 뒤 문장을 한번 볼게요. B에서 A few weeks passed.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the blooms. 자, 꽃이 이렇게 피어난 걸 얘기하죠. 꽃이 만개한 것들이 on the irises. 자, irises, 그러니까 iris가 여기서 붓꽃이 되겠죠. 자, 붓꽃들의 그 활짝 편 꽃들이 were fading,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진행 형태가 이렇게 나왔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she가 나왔네요. was walking with one of her daughters. 그녀는 걷고 있었습니다. 역시 과거 진행형인데 이것도 이따 설명드리고요. with one of her daughters. 그녀의 딸들 중 한 명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and 그들은 were absorbed in conversion. 자, absorbed라고 하면 이제 빨아들이다, 흡수하다 이런 건데 be absorbed in 하면 어디에 이제 빨려 들어가 있다, 흡수되어 있다, 몰입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conversation, 대화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she가 누군지를 좀 잠깐 볼게요. grandma, 할머니가 spot이라고 하면 이제 점 찍다 이런 건데 포인트를 발견한 거죠. spot 발견했습니다. 그 시야에서 점을 찍었다 이런 뜻이에요. her neighbor, 그녀의 이웃인데 coming up, 자, ing가 나왔고 이것도 이제 ing가 her neighbor를 꾸며주는 표현인데 이것도 이따 설명드릴게요. coming up, 다가오고 있는 것은 the street, 거리를 따라서 거리에서 이제 coming up, 다가오고 있는 그녀의 이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 이렇게 된 걸 봐서 여기 B에서의 she는 누굴까요? her neighbor, 자, grandma의 neighbor가 되겠죠. 자, 일단 B는 이렇게 봤고요. C를 보겠습니다. grandma hesitated. 할머니는 주저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뭐 조금 더 봐도 되는데 일단 눈치가 빠른 분들은 여기만 읽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봐야겠다. 나는 신중하다 싶으신 분들은 몇 문장 더 보셔도 됩니다. I'll give you a dime for them. 나는 줄 것입니다. 당신에게 a dime, 10센트 동전을 for them, 그것들을 위해서 하고, 자, give하고 목적어 두 번 나오면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수여 동사, 그 주는 동사, 상장 수여하다 할 때 그 수여거든요. 뭔가 주는 동사는 이런 식으로 목적어 두 개 써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Her neighbor continued. 그녀의 이웃이 계속했습니다. 자, 계속했다는 거죠. 자, 돈을 주겠다 라고 하는 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그것들을 사겠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C 앞에서요. 그리고 망설이는 이유가 나왔을 테고요. 자, Grandma hesitated.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Just a moment longer. 한 1초. 뭐 직역하면 1초인데 그냥 잠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Just a moment longer. 잠시 더 길게 주저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She hated to. 그녀는 아주 싫어했습니다. Part. 나누는 걸요. With her flowers. 그녀 꽃을 나누는 걸 싫어했습니다. 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할머니가 망설인 이유가 뭘까요? 꽃을 이 사람 이웃이 팔라고 했기 때문에가 되겠죠. 자, C의 마지막 부분. So, 그래서 Grandma took the dime. 동전을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습니다. 취했습니다. 가져갔습니다. And thanked her. 그녀에게 감사했습니다. 하고 콤마 ing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이따 볼 거예요. 자, as they approached. 그들이 다가왔을 때 이제가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they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그들에 대해서 이 그들이 누구인지가 나와줘야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 B에 한 번 있었습니다. Her neighbor, she was working with one of her daughters, and they were absent in conversation.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B 다음에 D가 이어지는 거를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 그들이 대화에 열중하고 있었고, 그들이 다가왔을 때 할머니는 her를 들었습니다. The woman tell her daughter. 자, 그러면은 이 they가 the woman 하고 이제 그녀의 딸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D의 they가 B 마지막에 나온 they랑 같은 그들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에서 D로 바로 이어집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요. I just wanted to own something that beautiful. 나는 그 아름다운 것을 갖고 싶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She smiled at grandma. 그녀가 할머니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 그럼 이는 어쨌거나 할머니는 아니겠죠. grandma는 아닐 테고 아마 her neighbor나 그 이웃의 daughter, 딸일 걸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B는 분명히 이웃이었고요. 내용 추적해보면 알겠죠. 자, A로 돌아가 봅시다. A의 마지막 부분이요. I surely do admire them. 나는 그들을 또는 그것들을 매우 정말로 존중합니다. She asked. 그녀가 요청했습니다. 바로 한 문장 또 넘어갈게요. Would you be willing to sell me those flags? 자, would you 하면 이제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죠. Be willing to. Be willing to라고 하면 기꺼이 뭐뭐하다 라는 뜻입니다. Sell. 팔겠습니까? 자, sell도 give와 마찬가지로 목적어 두 개가 나오면은 me, 나에게 those flags, 그 깃발들을 팔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순서가 나온 거죠. 한번 흐름대로 예상을 해볼까요? 자, 팔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주저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꽃이란 거를 이제 플래그란 거를 또 알 수가 있겠고, 꽃이 플래그란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결국에 팔았습니다. 돈 받고 팔았고, 몇 주가 지났고, 할머니의 이웃과 딸이 같이 오고 있었고, 대화 열중하고 있었고, 할머니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A의 뒤에 이어질 순서는 C, B, D가 되겠죠. 순서는 맞췄습니다, 일단. 자, A부터 다시 천천히 들어볼게요. 자, 순서대로 갈 겁니다. A 다음에 C, B, D로 갈 거예요. One day, 어느 날, 이란 뜻인데,
자, A를 볼 거기 때문에 C, D는 잠깐 뒤로 제쳐 두겠습니다. 자, one day, 어느 날, 언젠가 이런 뜻인데 주로 과거의 어느 날, 언젠가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자, 얘와 대비되는 편이 썸데이입니다. 얘도 어느 날, 뭐 언젠가 이런 뜻인데 얘는 앞으로의 미래의 어느 날, 언젠가 라고 보통 해석해 줍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정확한 건 아닌데 보통은 이렇게 써줘요. 원데이는 과거의 어느 날, 언젠가, 썸데이는 미래의 어느 날, 언젠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Grandma Wilson, 할머니 윌슨은 윌슨 하면은 was out working. 자, 밖에서 나가서 working. 일하고 있었습니다. In her yard. 그녀의 뜰에서. 라고 해놓고 when이 또 나오는데 얘는 관계부사니까 이따 볼 거고 저희가 주목해 볼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working입니다. 이 ing. 자, 비동사하고 ing가 있는데 일단 work는 일하다라는 동사죠. 이 동사에다가 ing가 붙은 거예요. 자, 동사에다가 ing가 붙으면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어줬다고 해서 동명사가 되고요. 자, 이런 경우에 동사 하다가 하는 것, 하기처럼 명사화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요. 또 하나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 하다가 하고 있는 이라는 분사로 해석을 해줘요. 자,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분사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분사가 뭘까요? 분사는 나뉘어진 말이란 뜻입니다. 분수, 뭐 분모, 분자 들어보셨죠? 나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1이 아니라 이렇게 잘려가지고 그런 나누어진 말인데, 자, 분사, 이 particle이라고 하는 이 부분적인 말은 혼자 못 씁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른 표현들이랑 같이 써야 되는 거죠. 다른 단어들이랑 같이 써야 되는데 주로 명사랑 같이 써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분사는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형용사가 뭐죠? 형용사는 명사 앞이나 뒤에서 수식한다 라고 썼는데 뭐 꾸며준다 라고도 하고요. 명사가 어떠한 형태인지 어떠한 용모를 가졌는지 를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양인지를 알려주는 말이고요. 주로 니은 받침 또는 리을 받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펜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름 가진 명사죠. 자, white는 하얀 펜이라고 제가 해봤는데 하얀 펜인데 어떤 펜이에요? 하얀 펜이라는 거죠. 펜의 상태를 하얗다고 나타내주는 말, 얘가 바로 형용사가 되겠죠. 자, 니은 받침 써있죠. 자, 그래서 이제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분사가 형용사라 그랬는데 그러면 분사, 여기도 하고 있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죠. 자, 하고 있는 이라는 표현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는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주어가, 주체가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능동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하고 있는 이 지금 동사가, 이 동작이 어떤 상태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형용사의 특징 한 가지를 더 볼 텐데, 형용사가 니은 받침으로 끝난다 그랬죠. 네, 형용사를 온전한 서술어 형태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한마디로 다로 끝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용사 앞에다가 be를 더해주는 거예요. 비동사 더하기 형용사예요.
비동사하고 형용사를 같이 쓰면은 형용사 다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 펜은 하얗다 라고 할 때 여기다가 is를 쓰면 되죠. 이 펜은 하얗다. 자, 이렇게 하얀을 비동사를 더해서 하얗다라고 서술어 형태, 동사 형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럼 working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경우에 따라 다른데, 자, 일하다에서 일 또는 일하는 것, 일하기 이런 식으로 동명사로 해석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분사로 하면은 일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일하고 있는 뭐 한번 맞춰볼게요. working SCB라고 하면은 일하고 있는 SCB가 되겠죠. 일하고 있는 SCB다. 예전에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나오는 그 우주 건설 차량인데 일을 하는 캐릭터예요. 이렇게 해왔고 이 SCV들은 일하고 있어. These SCVs are working 이 되겠죠. 지금 그래서 이거를 비동사 더하기 현재 분사 형태를 우리가 진행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이 비동사가 현재 시제다 그러면은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고요. 제가 그 ESCB들은 일하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일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진행 형태가 됐고요. 자, working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여기 was working입니다. 그러면은 윌슨 할머니는 밖에서 나가서 일하고 있다가 아니라 있었습니다. ot이 들어가서 이제 과거 형태가 된 거죠. 과거 진행이 된 거예요. 이거는 과거 진행형 기억해 두시고요. In her yard 그녀의 뜰에서 when 언제 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일하고 있었을 때가 언제냐? A daughter 죄송합니다. A neighbor 이웃이 worked by 자, walk by라고 하면은 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웃이 들렀을 때가 되는 겁니다. 자, when 하고는 이제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는데 자, 문장이 이어지다가 끝나지 않고 마침표가 끝나지 않고 when 또는 뭐 who, which 이런 애들이 나와서 뒤에 또 줄줄줄줄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관계한다 라고 하는데 관계하는 표현으로 크게 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고 관계 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는 앞에 나오는 말, 선행사가 되겠죠. 선행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혹은 선행절. 자, 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자, 구하고 절이라는 게 있죠. 무슨 구, 명사 구, 왓절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구는 구랑 절의 공통점은 두 단어 이상으로 만들어진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는 구랑 절은 그런데 절은 좀 특별하게 문장 형태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와 동사가 필수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자, 절이라는 건 이렇고요. 절의 경우는 이렇고요. 자, 선행사는 이제 보통 명사인데 명사인 선행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낼 때 누구인지를 나타낼 때 관계대명사를 쓰고요. 관계부사는 선행사 또는 선행절이 언제인지 뭐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저 관계대명사 종류 앞에 나온 말, 즉 선행사가 누구인지, 누구 건지, 혹은 누구를 향한 건지,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어떤 건지, 누구의 건지, whom 대신에 얘는 이거 똑같이 씁니다. 위치를. of 위치도 요즘엔 잘 안 쓰고 who'로 그냥 통일해서 써요. that 같은 애들이 있는데 that의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앞에 이제 쉼표 찍고 넘어갈 수는 있거든요. 삽입절이나 이런 경우에. that 앞에는 쉼표를 쓸 수 없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관계부사 앞에 나온 말이 관계부사의 앞에 나온 말이 언제인지 어디서 그런 건지 또는 왜 그런 건지 어떻게 그런 건지를 이 when, where, why, how 뒤에서 설명을 해줘요. 자, 얘네의 특징이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나오면은 얘 뒤에 또 문장이 이어지겠죠. 줄줄 이어지겠죠. 후 뒤에, 후주 뒤에, 위치 뒤에. 자, 그런데 얘네 뒤에 뭐가 이어지냐면은 바로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관계대명사도 관계대명사 포함된 절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이 되고 문장 형태, 주어, 동사 형태가 되는데 관계대명사 절에서 그러니까 한 문장, 전체 문장 안에 관계대명사 절,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할 때 이거 실제로 관계대명사 절은 아니지만요. 문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이어 붙여주는 이 문장이 관계대명사 절일 때, 그러니까 얘네가 나오는 문장일 때, 바로 얘네 자체가 이 관계대명사 자체가 관계대명사 절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또 뒤에 주어 쓸 필요 없이 바로 동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when, where, why, how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명사가 아니죠. 언제, 뭐 어디서 뭐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뒤에는 바로 주어, 동사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사에서는 관계부사 절에서는 관계부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자,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하는 거기, 어디, 뭐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 어떻게 주어가 동사했는가,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부사가 나오고 a neighbor 이웃이 worked by 들렀을 때 윌슨 할머니는 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 되는 거죠. And stopped to admire the beautiful irises growing artfully along the edge of her vegetable garden 하고 문제가 굉장히 길게 이어졌는데 끊어서 보시면 별거 없어요. 일단 and로 한번 끊겼죠. The neighbor가 들렀고 뭐 했어요? stop 멈췄습니다. to가 나왔는데 이거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to 다음에 admire는 이제 뭐 존중하다, 뭐 감상하다 이런 말인데 admire 형태가 동사 원형입니다. 뭐 뒤에 d가 붙는다든가 ing가 붙는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자, to 더하기 동사 원형을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to 부정사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명사와 마찬가지로 하는 것, 하기처럼 명사로 해석을 해주고요. 명사처럼 쓴다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뭐뭐 하려는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니은 받침이 돼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얘는 그 쓰려고 하는 명사 뒤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얘 뒤에 명사가 올 때 이 명사를 이 동사 to의 동사 원형이 목적으로 가져가서 명사를 뭐 하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려면은 이 to 부정사 앞에 명사가 와줘야 돼요. 자, 그리고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에 라고 부사적 용법으로 써줍니다. 자, stop 멈췄는데 to admire 감상하는 것 감상하려고 뭐가 맞을까요? 감상하려고가 맞겠죠. The beautiful irises 아름다운 붓꽃들을 감상하려고 멈췄습니다. 자, 그런데 stop 같은 경우는 뒤에 ing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때 stop to와 뜻이 달라집니다. stop 다음에 ing가 오면은 이거 하는 것을 멈추다가 돼요. 다시 말해서 이 ing가
동명사가 되는 거죠. 하는 것. 명사처럼 됐죠. 이거 하는 것을 멈추다. 자, 그런데 to는 이거 하려고 멈추다. 뜻이 완전히 뜻이 많이 달라졌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to 부정사 중에서 부사처럼 써서 이거 하려고 멈추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뜻이 달라지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유념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동사 뒤에 뭐 stop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명확하게 ing와 to가 갈리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어떤 동사의 경우 뒤에 오는 그 말이 이제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올 거 아니에요. 을르를 조사로 받는 뭐뭐를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을르를 이제 을르를 조사라고 하는데 영어에는 없지만 이 목적어에 붙는 이 을르를 뭐뭐 하다 이렇게 동사가 얘기해 주는데 이 을르이 동사에서 변형된 형태, 다시 말해서 to 부정사나 ing 일 때 이렇게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동사는 ing만 쓰고 어떤 동사는 to만 쓰고 그런 동사들이 있는데 그런 동사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동사를 명사처럼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to 부정사가 있고요. 그리고 동명사가 있어요. 자, to 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고 동명사는 ing입니다. 자, stop 같은 경우는 뒤에 ing가 와야 하는 동사인 거죠.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만약 stop to가 오면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 뭐뭐 하려고 멈추다 이렇게 to 부정사의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 want, 원하다 이런 동사 뒤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선물을 원해. I want a gift. gift라고 하면 그냥 명사 쓴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는 선물 받고 싶어. 선물 받는 것을 원해 라고 했을 때 받다 receive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gift 선물 받는 것을 원해라고 했을 때 want receiving a gift라고 쓸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러면은 안 됩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자, want라는 동사 특성상 얘 뒤에는 to 부정사가 와줘야 해요. 그래서 want to receive a gift 이렇게 와줘야 합니다. 자, 이런 동사들이 몇 개 있는데 아쉽게도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 to 부정사만 목적어를 쓰는 동사 want, 원하다가 있겠고요. 원하고 또 바라다 wish, 뭐 소망하다 hope, 또 뭐가 있을까요? 필요하다 need, 주로 좀 긍정적인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decide, 결심하다, 결정하다.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이런 애들이 있겠고, offer, 제공하다. 그리고 뭐 promise, 약속하다. run, 배우다. plan, 계획하다. desire, 갈망하다. 자, 그런데 refuse, 거절하다. 이게 좀 부정적인 단어가 좀 나오네요. fail, 실패하다. 자, 그럼 manage. manage라고 하면 뭐 경영하다, 운영하다, 관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manage to라고 하면은 가까스로 해내다 아니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내다, 고군분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런 동사들 뒤에는 ing가 올 수 없고 to 부정사만 와야 합니다. 뭐 그냥 명사가 올 땐 상관이 없는데 동사를 명사화한 그 표현을 목적으로 쓸 때는 to 부정사만 써줘야 하는 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뒤에 to가 와야 한다는 거죠.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want, 뭐뭐 하는 것을 소망하다 hope to, 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 need to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ing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쓰는 동사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피하다 avoid가 있겠고 mind,
mind가 이제 생각, 마음 이런 뜻이 있는데 명사라면요. 동사라면 꺼리다, 싫어하다, 하기 싫어하다, 내키지 않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dmit, 승인하다, finish, 끝내다, consider, 고려하다, 생각하다, deny, 부정하다, 부인하다, resist, 저항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enjoy, 즐기다, postpone, 미루다, 연기하다, 그리고 quit, 끝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쿨하게도 to ing 다 쓰는 동사도 있어요. 시작하다, begin, 출발하다, 계속하다, continue. 아까 CD 중에 나온 단어였죠. 그리고 cease, 중단하다, hate, 증오하다, 싫어하다, like, 좋아하다, hate의 반대말, love, 사랑하다, prefer,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 attempt, 시도하다, neglect, 방치하다, 태만하다. 이럴 때 뭐 하는 것을, 목적어죠. 뭐 하는 것을 출발한다, 계속한다 라고 할 때 뒤에 뭐 하는 것을에 그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ing가 와도 다 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본문에서. 자, hate가 있고요. 몹시 싫어하다, 증오하다, 그리고 quit, 끝내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to랑 ing 둘 다 쓰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stop 같은 경우는 뭉뚱그려서 그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stop 할 때 stop ing랑 stop to가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ing만 쓰는 동사입니다. 자, stop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주로 기억 관련된 동사들이에요. remember, 그리고 이제 forget. 자, 이러면은 얘네 뒤에 ing가 왔어요. remember ing, forget ing. 그러면은 뭐뭐 한 것을 기억하다 또는 있다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예전에 한 것을 기억하다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반대로 remember to, forget to 하면은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있다입니다. 자,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있는 게 되겠죠. regret 이란 말도 있는데 얘는 조금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regret 같은 경우는 원래 후회하다는 뜻인데 ing 오면은 뭐뭐 한 것을 후회하다 이렇게 봐주고요. regret 하면은 뭐뭐 하는 것에 유감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뜻이 달라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뜻 달라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try입니다. 자, try ing라고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이런 말이고 try to 하면은 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결국에는 원래는 이제 ing 그냥 가져가는 건데 하는 것을이라고 할 때 to일 때 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죠. 자, 시도하다 노력하다의 차이는 try를 이제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try ing라고 했을 때 시도하다 말 그대로 시험 삼아 몇 번 해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try to라고 하면은 될 때까지 한다, 애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A 첫 문장에서 얼마 나가지도 않았는데 많은 내용들을 했죠. 자, 그리고 여기도 또 ing가 나옵니다. stop to admire, 감상하려고 그 아름다운 붓꽃들을 감상하려고 멈췄는데 ing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동명사일까요? 현재분사일까요? grow, 자라다, 자라는 것. 자, 붓꽃들을 감상하려고 멈췄습니다. 자라는 것. artfully, 예술적으로. 이상하죠? 자, 자라고 있는 붓꽃들. 이렇게 해석해주면은 문제가 없죠. 자, 아까 ing 현재분사는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요. 그래서 명사 어디서요? 앞이나 뒤에서. 자,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이미 앞에 있기 때문에 growing을 뒤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iris를 beautiful과 growing 양쪽에서 다 꾸밈을 받고 있는 거죠. 수식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아름다운 꽃인데 자라고 있는 꽃입니다. 진행 중인 상태인 거죠. 자라고 있는 붓꽃들. 어떻게 자라요? artfully, 예술적으로. along, 뭐뭐를 따라서인데 the edge, 모서리를 따라서 of her vegetable garden, 그녀의 채소 정원, 그녀의 채소밭 모서리를 따라서 예술적으로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붓꽃들을 감상하려고 멈췄습니다. 가 되는 거죠. 누가요? 어떤 이웃이 들러가지고 그 이웃이 들렀을 때 꽃을 감상하러 들렀을 때 윌슨 할머니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Grandma, call them flags. 자, call 목적어 두 번 나왔습니다. 자, call의 경우에는 이거로가 되겠죠. 자, 그것들을 깃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를요? irises가 되겠죠. 문맥상 당연하게. 그리고 took, 자, and 사이에도 called, took 둘 다 과거형 나온 거 기억해 주시고요. take의 과거입니다. 자, 그런데 cold 같은 경우는 규칙적으로 변한 거고 took는 불규칙적으로 변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도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거나 동사가 과거 형태로 변하는데 규칙적으로 변할 때는 뒤에 ed가 붙고요.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건 동사마다 그 불규칙적인 동사마다 변하는 양태가 다 다릅니다. 그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took의 경우는 take에서 나온 거고요. 또 이따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taken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과거 분사인데 이따 하고요. 할머니는 그것들을 깃발들이라고 불렀고 took, 자, 가져왔습니다. special pleasure, 특별한 기쁨을 in them, 그것들에서 특별한 기쁨을 얻었습니다. 특별한 기쁨을 취했습니다. 자, 그 꽃들에게서요. because, 왜냐하면 they bloomed, 그들이 꽃 피었기 때문에 faithfully. 자, faith라고 하면 이제 믿음, 신뢰, 어떤 신앙 이런 뜻인데 아주 좀 옛날 편인데 신실하게, 좀 믿음직스럽게, 신뢰할 만하게 피웠다는 겁니다. year after an year. 자, 해가 계속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해가 가도록 매년마다. 근데 여기 end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들어갔네요. 자, 매년마다 신실하게, 아주 신뢰할 만하게, 거짓 없이.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은 꼭 꽃을 핀다는 겁니다. 안 피는 해가 없이. 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꽃을 피웠기 때문에 특별한 기쁨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볼게요. because라는 말이에요. 이 쉬운 단어를 왜 주목을 하느냐? 바로 문장의 형식 때문입니다. because 하면 왜냐하면 뭐 때문에 이런 건데 뒤에 문장이 나와요. 주어랑 동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주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because of, 이런 경우에는 of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명사 때문에 라고 간략하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owing to, 그리고 due to 있습니다. 얘네도 둘 다 뒤에 명사가 오고요. 뜻은 because of랑 같습니다. 얘 때문에. 자, due to, owing to, because of 둘 다 뒤에 명사 오고 명사 때문에라는 뜻이고, 그냥 of 없이 because가 나면 주어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얘네들 적어도 외우세요. 자, C가 자꾸 고개를 빼고 내미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할머니는 그 아이리스 꽃들을 flag라고 부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the neighbor, 그 이웃이 enjoyed, 즐겼습니다. 뒤에 뭐 하는 것을, 동사가 명사화된 뭐 하는 것을 즐겼다고 하면은 ing가 나왔을 텐데 그냥 명사가 나오죠. The bright cheerfulness of the flags too. 자, 그 이웃도 이제 할머니처럼 즐겼는데 그 깃발들, 붓꽃들의 cheerfulness, cheer이라고 하면 이제 응원하는 거죠. cheerfulness, 아주 그 꽃에서 주는 어떤 격려, 어떤 응원, 뭐 어떤 힘 같은 것들을 얻는다는 거죠. 아주 밝은 그 꽃들의 응원을 이제 즐겼습니다. she, 그녀는, 자, 그러면 A의 그녀는 누구겠어요? 이웃이겠죠. neighbor. 자, 아까 B의 she가 her neighbor, grandma's neighbor가 되는데 A도 neighbor네요. A와 B는 같은 사람인 걸 알 테고 나머지 she도 neighbor가 아닌 사람을 찾으면 되겠죠. 그녀는 stop at, 멈췄습니다. at 어디서요? the edge, 자, 모서리에서요. of the yard, 그 정원의 모서리에서요. that day 하고 나옵니다. 그날,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이란 뜻이고, on impulse는 이제 충동이란 뜻이거든요. on impulse 이러면은 부사처럼 써서 충동적으로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치 충동적인 것처럼, 마치 충동적으로, 그날의 그 정원의 모서리에 딱 섰다는 겁니다. 이웃이.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would you? 할 겁니까? 해줄 겁니까? 라는 뜻이에요. be willing to, 기꺼이 해줄 겁니까? sell me, 나를 파는 게 아니라 나에게 파는 거죠. 나에게 뭘 팔아요? those flags, 그 깃발들을 나에게 기꺼이 팔 겁니까? 자, 구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She asked, 그녀가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내용이 이제 꽃을 팔라고 하는 거겠죠. I surely, 아주 확실히 do admire them, 그 꽃들을 감상하고 있다, 감상한다. 자, 원래 그 현대 영어 문장에서 admire, 자, 주어가 나오고 admire 동사가 나오잖아요.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데 옛날 국어에서는 항상 일반 동사 앞에 do를 썼대요. 그러니까 그냥 문장도 I do admire them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즉 do가 이제 조동사인데 뭐 will을 쓰거나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꼭 do를, 근데 현대 영어에서 없어졌는데 do를 다시 쓴다 그러면은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합니다. 자, do를 넣은 것도 엄청난 강조인데 surely까지 넣었어요. 나는 확실히 정말 그 꽃들을 감상합니다 라고 한 거죠. 이제 C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자, Grandma hesitated. 그랜마는 망설였습니다. I'll give you a dime for them. 나는 줄 수가 있어요. You, 당신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a dime for them. 그 꽃들을 위해서 가격이 된 거죠. for them. 그것들을 위해서 a dime, 10센트 동전을 줄 수가 있어요. 자, dime이라고 하는 거는 동전의 어떤 별칭입니다. 자, 미국 동전에는 그 각각의 이름들이 있어요. 자, penny라고 하면은 1페니는 1센트입니다. 1센트짜리 동전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nickel이라고 하면은 얘는 5cent. 자, 5cm짜리 동전이 되고요. 니켈이죠. 5센트 동전을 니켈이라는 금속으로 만들었나 봐요. 자, 그리고 quarter. 자, 쿼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4분의 1이라는 뜻인데 이게 동전에 쓰이면은 25센트짜리 동전이에요. 100의 4분의 1이
25잖아요. 그리고 half. 자, 25, 4분의 1 나올까 이번엔 2분의 1. 절반이 나왔습니다. half dollar. 자, 1달러의 절반이면 뭘까요? 당연히 50센트겠죠. 이게 여기 S가 없고 50센트라는 또 미국의 가수가 있었죠. 어쨌든 동전 이름도 이렇게 있고 여기서의 dime은 10 cents, 10센트짜리 동전입니다. 미국 문화에 관련된 내용이고 얘네들이 몰라도 되지 않냐? 우리는 원만 알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임을 모른다면은 좀 헤맬 수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her neighbor continued. 그녀의 이웃이 계속했습니다. 자, 사달라고 아니라 팔아달라고, 나한테 팔라고 계속 요청을 한 거죠. ask. 그래서 continue를 뭘 했습니까? continue 한 게 뭡니까? ask가 된 거죠. continued to ask 또는 continued asking 둘 다 써도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이 continue 같은 경우는 아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빠뜨렸던 것도 같은데 포함됐나요? 아무튼간 continue 뒤에는 동사를 명사화한 표현이 올 때 to나 ing 둘 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begin, start 시작하고 continue 계속하고 cease 끝내고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말이죠. 자, 어쨌든 할머니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주저하다가 she hated to part. 그녀는 나누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녀 꽃들을 나누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hate도 마찬가지로 hate to part가 와도 되고 hated parting이 와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hate는 뒤에 to 부정사 와도 되고 ing 와도 된다고요. 자, 꽃들 나누는 걸 싫어하는데 but 하지만 a dime was a dime. 동전은 동전이고 and she 그녀는 needed the money 돈이 필요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녀는 누굴까요? 할머니겠죠. grandma. 할머니가 그녀의 꽃을 나누는 걸 싫어하는데 돈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꽃이 한 송이도 10센트는 좀 그러지 않나요? 한 다발이라고 하면 막 달러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웃이 와가지고 흥정을 하는데 10센트를 하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망설여. 이 주인공 할머니가. 이 시대 배경이 언젠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옛날 아닌가 싶어요. 자, 어쨌든 거나 이제 그 C가 지칭한 대상이 다른 거는 이제 C가 되겠고요. You can't.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반격을 하고 있죠. 10센트 따위는 못 팔겠다. 그럼 얼마냐? 10센트는 너무 적소. 4달러쯤 합시다. 가 나와야 하는데 transplant. 자, plant는 심다인데 trans는 이제 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옮겨 심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transplant라고 하면. 옮겨 심을 수 없습니다. 꽃들을 now. 지금은 옮겨 심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explained. 설명했습니다. not until은 뭐뭐 때까지 이런 뜻인데 뭐뭐 때가 아니라는 거죠. after 그 꽃들이 quit blooming. 자, quit 그만두다, 중단하다 이런 건데 뒤에 ing가 나왔습니다. quit bloom이 아니라 quit blooming인 온 거죠. 꽃 피는 것을 그만둔 뒤 때까지는 안 됩니다. 라는 거죠. 자, 꽃이만 피어 있는다 걔네들을 옮겨 심으면은 꽃나무가 죽는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떨어지고 나서 옮겨 심어야 하는 거겠죠. 저도 초등학생 때 과학 시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꽃이나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옮겨 심는 계절이 따로 있다고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요. 늦가을이나 초겨울이 이랬던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꽃이 막 피는 거를 그만둘 때까지 꽃이 떨어지기까지는 안 됩니다. I know. 하고 the woman replied. 그 여성이 이웃이 응답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I know로 유명해진
캐릭터가 캡틴 아메리카죠. 과거의 자신과 이제 대결을 하는데, 알아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뭐 이게 스포일러가 되진 않겠죠. 아무튼. 왜 너가 여기서 왜 나오죠? 너가 아니라 댄이죠. 한 글자 넣었다가 지금 D가 공격 왔는데 뭐 개념치 마시고요. 일단 그러면 she held out the dime, 그 10센트 동전을 이제 밖으로 꺼낸 겁니다. 주인공 윌슨 할머니한테 주려고 하는 거겠죠. Oh, you can pay me when. when 다음에 또 이 언제인지 나오는 거예요. 자, pay me. 나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when. 자, when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You come. 주어 동사 to get them. 당신이 올 때. when이니까요. 언제인지 나타내 주는 거죠. 올 때. to get them. 그것들을 뭘까요? 얻는 혹은 얻는 것, 얻으려고. 자, to 부정사 해석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얻으려고가 맞겠죠. 꽃들을 얻으려고 당신이 올 때 나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지 말고 꽃 다 떨어지고 가지러 올 때 돈을 줘라, 이런 말이죠. 그렇게 Grandma said,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No, said the neighbor. 이웃이 말했습니다. 자, 그 해리포터 번역본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대사를 끊어서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누가 말했다 이렇게 나오죠. 말했는데 이런 경우에 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바꿔줘요. said가 앞에 나오고 neighbor가 뒤에 나왔으니까 the neighbor said가 아니라 said the neighbor 이렇게 나온 거죠. 하고 뒤에 나오는 말도 이제 neighbor의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이 said, 원래 말하다 say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과거 형태가 sad가 된 거예요. said라고 안 하고 sad라고 합니다. 과거 분사 형태도 sad인데 발음이 슬픈의 sad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유념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과거 분사 설명할 게 없긴 했네요. 자, 아무튼 자, I'd better. 자, 나는 뭐 하는 게 더 나아? Pay you now. 지금 지불하는 게 더 나아 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do better은 would better 일 수도 있고 had better 일 수도 있습니다. had better에 집중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had better은 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자, 그러니까 좀 맞아 떨어지죠. 나는 지금 이거를 너에게 줘야 해. 지금 돈을 줘야 해. 지금 지불해야 해. 라고 하는 거죠.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다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ought to, should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얘네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better pay가 나오죠. I'd better pay. paid 이런 것도 안 나오고요. 자, pay도 say와 마찬가지로 과거 형태가 paid입니다. 과거 분사 형태도 paid고요. 얘는 pad가 아니라 paid 이렇게 읽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어쨌든 should, ought to, had better 뭐 해야 한다는 뜻인데 should 같은 경우는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립적인 형태인데 좀 끝판왕격인 친구가 있어요. 바로 must입니다. 자, must 같은 경우는 해야 한다 라는 의미인데 이런 뜻이에요. 꼭 반드시 해야만 한다 라는 의무형 강조입니다. 그리고 이 must와 같은 강조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바로 have to예요. 얘도 must랑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죠.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 인데, 자, 그럼 부정 표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할 때, 밀어야 한다가 아니라 말아야 한다인데 지금 폰트를 줄여가지고 밀로 보여요. 그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할 때 had better not 이렇게 붙이면 되고 should not 줄여서 shouldn't 라고 해주기도 하고요. 자, ought 같은 경우는 to 뒤에 쓰지 않고 to가 언제나 그렇듯 ought not to로 씁니다. 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must 같은 경우도 must not입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강조가 되겠죠.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될 텐데 have to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have not to라고 하지 않고요. 자, 그동안 보자. 오늘 보여드렸던 ought, 뭐 should, had better, must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must, should 이런 애들은 조동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말해서 동사를 도와주는 표현이고 얘네를 쓰면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자, 그런데 have to의 경우는 이 have를 조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형을 쓸 때 얘네 뒤에 바로 not을 쓰는 게 아니라 don't를 씁니다. do not have to. 자, 그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do not have to, don't have to 라고 했을 때 하면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don't need to와 같은 수준의 강조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 정도로 조금 약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의무에 관한 조동사들 그리고 have to까지 알아봤고요. 보겠습니다. So, 그래서 grandma 할머니는 took the time 결국에 이제 동전을 받았습니다. and thanked her 그리고 그녀에게 감사했습니다 하고 컴마하고 ing가 나옵니다. 자, 여기 try to가 나오죠. 그리고 still이 나와요. 그럼 still이 동사 원형으로 쓰였다는 얘기인데 좀 특이하죠.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중첩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trying ing인데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 구인지 절인지 얘네가 이 trying 이제 명사라고 하면은 동명사라고 하면은 뒤에 또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명사는 기본적으로 문장 안에서 주어랑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ing다. 그러면은 이 쉼표 뒤에 이 trying 뭐뭐 하는 것, 노력하는 것 또는 시도하는 것이 뭐 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서 명사 주어 뒤에 동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얘에 다 딸린 거죠. 전치사구로 뒤에 따로 동사가 나온 건 없고요. 그래서 이 ing는 현재 분사가 됩니다. 동명사가 아니라요. 현재 분사 뭐라고 했죠? 뭐뭐 하고 있는 ing의 경우에요. 자,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컴마 ing는 뭐뭐 하고 있는 일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trying to 자, to면은 노력하면서가 되겠죠. 뭘 노력해요? steal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자, steal 무슨 뜻입니까? 부사로 여전히 란 뜻이죠. 자, 그런데 동사로 얘가 가라앉히다 란 뜻이 있대요. 그럼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면서 가라앉히다 still 평온하다 잠잠하다 이런 뜻이에요. 잠잠케 하려고 노력하면서 평온하려고 평정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면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still이 어떤 고요한 그런 상태 또 뜻하니까요. 그렇게 만드는 거 뭐를요? the regret 자, 그 후회를 또는 그 유감을 근데 이 문맥상 뭐겠어요? 후회가 되겠죠. 나는 꽃을 나눠주는 걸 싫어하는데 결국에 돈 받고 팔았어. 이제 후회를 이제 잠잠케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녀에게 감사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그런데 regret인데 또 ing가 왔어요. 명사 뒤에 바로 ing가 붙었으니까 얘도 현재 분사가 되겠죠. rising
rise는 올라오다 라는 뜻인데 rising이니까 올라오고 있는이 되겠죠. in her heart. 그녀의 마음에서 올라오고 있는 후회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면서 그녀에게 감사했습니다. 가 되는 겁니다. C 다음에 B였죠. A few weeks passed. 자, 몇 주가 지나고. 자, a few라고 나왔는데, a few를 제가 몇 주라고 해석을 했어요. a few week을요. a few는 그럼 a few는 이제 적은 단위에 쓰는데,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A few pens. 적은 펜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고, 자, 얘랑 항상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a little입니다. 둘 다 뜻은 적은인데, few의 경우에는 수의 경우, little의 경우에는 양의 경우에 씁니다. 다시 말해서 a few는 셀 수 있는 경우, a little는 셀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a few cups of milk. 자, 우유 컵들, 적은 우유 컵들인데 a little milk가 되는 거죠. 적은 우유. 이 차이가 이해가 가세요? 자, 컵은 한 잔, 두 잔 셀 수가 있어요. 근데 밀크는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고 양의 단위로 나타나죠. 리터라든가 cc라든가 양의 단위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a few를 못 쓰고 리터를 씁니다. 자, 어가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few하고 little. 이런 경우에는 이 뜻도 그냥 기본적으로는 적은인데 그냥 없다시피 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는 경우에요. 자, 전체가 100인데 few라고 하면은 뭐 하나 있을까 말까? 자, 우유 한 팩이 있는데 little이라고 그러면은 컵에 따랐을 때 안 따라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몇 방울 똑똑 나오는 경우를 little이라 그래요. a little milk라고 하면은 그 1000ml 우유 한 팩을 컵에 따랐는데 그래도 한 바닥 정도는 차. 그러면 a little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근데 little이라 그러면 이제 방울만 똑똑 나오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죠. 자, a few, a little, few, little 이 차이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몇 주가 한 2, 3주 정도가 지나고 the blooms on the irises. 자, 그 붓꽃의 그 활짝 핀 꽃들이 were fading. 자, 비동사 나오고 ing 나왔습니다. 자동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진행형인데 were이니까 과거 진행형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fade라고 하면 이제 사그라드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were fading. 그 붓꽃이 이제 활짝 핀 꽃들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니까. Grandma expected. 자, 할머니는 expected 예상했습니다. Her neighbor to come. 자, expect 뒤에는 제가 to가 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는 목적어가 끼고 to가 왔어요. 예상했습니다. 그녀의 이웃이 to come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Any day 어떤 날이든. 그리고 claim 주장할 거를 또 예상했다는 거예요. 여기 to가 빠졌는데 her purchase 그녀의 구매를 주장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expected 과거죠.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이 안에서는 to에 따라서 to come 동사 원형 그리고 to가 생길 땐 claim 동사 원형이 왔어요. 그래서 claim을 누가 했느냐? 누가 할 거냐? her neighbor가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expected가 왔고 claim 그냥 claimed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claim ed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사에 대한 주어를 잘 찾아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that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도 그렇게 보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 to come과 claim은 her neighbor에 걸린다는 거를 유념해 주시고요. 자, 그녀의 구매를 주장할 거를 예상했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그녀의 구매가 꽃을 이제 산 거에 대해서 이제 가지러 오겠다는 거를 이제 윌슨 할머니가 예상을 한 거죠. She decided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하고 that이 나왔어요. that하고 the next time the woman walked by가 나왔는데 주어 동사가 나온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that
절이 된 겁니다. 구랑 절 차이 아까 절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템플이 아니라 어쨌든. 자, 예하는 것을 decide 결심했습니다. 뭘 결심했다? next time 다음에 the woman walked by 그 여자가 그 이웃이 walked by 들를 때 she would remind 그녀는 할 것이라고 remind 상기시킬 거라고 her to 자 remind A to B 이렇게 하면은 A에게 B를 상기시키다라는 거죠. 주지시켜야겠습니다. 상기시켜야겠습니다. 자, 할머니가 이웃에게 remind 하라고 뭐를요? dig up. 자, dig라는 건 이제 파는 건데 dig up. 파서 파올려라 라는 거요. her verbs. 그녀의 verbs라고 하면 verbs라고 그러면요. verbs를 이제 파갈 것을 상기시키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자, 이게 그냥 한 때네요. 이거는 그냥 앞에 나온 거. 그 여자가 들르는 이제 다음번에 그 여자가 들렀을 때 그녀는 이제 할머니는 would 할 것입니다. remind 상기시킬 겁니다. to her 그녀에게 to 뭐라고요? dig out her bruise 그녀의 bruise를 이제 캐라고 상기시킬 것을 결심했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이웃이 오기를. 오면은 이제 구근을 파가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구근이라고 벌써 말씀드렸는데 bruise가 이제 구근이 되겠죠. 아까 보기에 나온 것처럼요. One day 어느 날 grandma spot 자 점을 찍었습니다. 자기 시야에 발견했다는 얘기죠. her neighbor coming up 자 명사 나오고 바로 ing가 나온 거 현재 분사라고 말씀드렸어요. coming up the street 자 길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웃을 발견했습니다. 자, 뒤에서 앞으로 coming up이 neighbor를 수식을 해준 거죠. 그녀는 이웃은 was walking walking 하면 이제 걷고 있는데 비동사 붙어서 걷고 있었습니다. 과거 진행형 된 거고요. with 누구랑요? one of her daughters 그녀의 딸들 중 한 명과 and 그리고 그들은 were absorbed in conversation 대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과거 분사를 설명할 때가 왔네요. 자, 현재 분사 설명드렸고 과거 분사라는 게 있어요. 현재 분사 설명드릴 때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현재 분사는 ing는 사실 현재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 과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과거 분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의 변형인데 동사 하다가 뭘로 바뀌냐면 된으로 바뀌어요. 자, 된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동작을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이 동작을 해서 내가 이 동작이 된 거죠. 이 동작을 받은 거고 당한 건데 그래서 수동의 의미가 있고요. 이제 능동과 반대되는 표현이죠. 그리고 뭐뭐 된. 이 동작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끝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완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네, absorb 가지고 해볼게요. absorb, 빨아들이는데, 자, 빨아들여진 water, 물. 자, 물이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빨아들여진 거죠. 빨아들이게 된 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과거 분사의 특징은 보통 과거 동사, 그러니까 동사의 과거형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 더하기 ed인 거죠. 자, 동사 하다에 ed를 붙였습니다. 그럼 하다 ed 그러면은 했다가 되겠죠. 했다. 동사의 과거형. 자, 그런데 똑같이 하다 ed를 했는데 얘는 된으로 해석을 해줘요. 이게
그 동사의 규칙적인 변화인 경우입니다. 규칙적인 동사인 경우 동사 뒤에다 ed를 붙여주면 되는데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say, pay, take 이런 친구들은 불규칙적으로 변해서 said, said, paid, paid 그리고 take, took, taken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자, take 취하다, 가져가다, took 취했다, 술 취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를 가져갔다는 얘기죠. 가져갔다. take 하면은 가져가게 된, 빼앗긴, 점유된 이렇게 해석을 해주기도 하죠. 그 리암 니슨 주연의 그 시리즈 영화 테이큰도 그 딸이 납치된 이런 뜻이죠. 원래 딸을 이제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이런 상태인데 얘도 이제 과거 분사도 형용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취해줄 수가 있어요. 자, taken his daughter, 빼앗긴, 납치된 그녀의 딸. 이 이제 리암 니슨이 구출하러 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 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온전한 서술어 형태, 동사 형태로 만들어주는 방법 뭐라 그랬죠? 비동사를 더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His daughter is taken 하면은 그의 딸은 납치된다. 과거로 할게요. 이미 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납치되었다, 납치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His daughter was saved. 자, 이거는 이제 규칙 변형인데 save, 구하다, saved, 구했다, saved, 구해진. 구해진이라는 표현이 좀 없는, 한국어에서는 좀 어색하고 없는 표현이긴 한데, 그의 딸은 구조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were. 자, 복수 주어의 과거 비동사죠. were absorbed. ed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in 어디 어디에가 된 거죠. 그러면은 어디 어디에 빠져들었다가 되는 겁니다. 흡수하다가 아니라 흡수가 된 거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흡수되었다. in conversation. 대화에 흡수되다, 대화에 빠져들었다 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비동사 더하기인 거니 만약에 비동사가 없다 그러면은 흡수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비동사가 있어서 흡수되었다 이렇게 본 거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D를 보겠습니다. 자, D가 이렇게 왔는데 as they approached, 그들이 다가왔을 때, 접근했을 때, grandma, 할머니는 heard, 들었습니다. the woman tell, 자,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이 들은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that 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관계대명사 중에 이제 생략 가능한 게 that인데 그 heard의 목적 절로 나온 거죠. 어는 아니니까 목적 그러니까 한 단어가 아니라 주어 명사를 가진 절이기 때문에 목적 절인 경우에 이제 that이 들어가고
뭐 누구냐, 뭐 무엇이냐가 아니라 한 문장 전체이기 때문에 뭐 who, which 쓰는 게 아니라 that을 썼어요. 근데 생략을 한 거죠. 할머니는 들었습니다. 그 여성이 이웃이 tell 말하는 것을 들려주는 것을 heard or 그녀의 딸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See, 봐라, these flowers. 이 꽃들을 봐라. They're mine. 그 꽃들 내 거야. What do you mean? They're yours? 뭔 소리야? 이거 엄마 거라고? 라고 사춘기 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daughter asked. 그녀의 딸이 물었습니다. I bought them. 나는 그 꽃들을 샀어. 자, bought도 buy, 사다의 불규칙적인 변형이죠. 자, buyed, ed 붙지 않고 또는 id 이렇게 붙지 않고 bough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과거 분사도 bought로. buy, 사다, bought, 샀다, bought, 사게 된, 뭐 팔린 이렇게 되겠고요. 나는 그 꽃들을 샀단다. The woman said. 그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뭐 딸이 있으니까 아줌마라고 해도 되나요? 아무튼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Then. 자, 그러면 why, 왜 are they, 그 꽃들이 still, 여전히, 여기서 이제 동사가 아니겠죠. in her yard, 그녀의 뜰에, 그녀의 정원에 있습니까? 그 꽃들이 엄마 거라면서 왜 엄마한테 있지 않고 왜 그 할머니의 정원에 그대로 있느냐? The daughter asked. 딸이 물어본 거죠. Oh, I couldn't take them. 가져올 수가 없었어. Away. Take away라고 하면은 가져가다가 이제 놓는 건데, 자, 이런 식의 표현, 동사에다가 부사 같이 쓰는, 뭐 부사나 전치사 같이 쓰는 표현은 대명사가 올 때 항상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뒤에 올 수가 없고요. 근데 일반 명사가 오면은 중간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됩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Take them away는 되고 take the flowers away 가능합니다. Take away the flowers 이것도 돼요. 자, 그런데 take away them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걸 알았는지 계속 또 them에 오타가 나고 있는데, 자, 얘는 대명사의 경우에는 가운데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문제로 나왔던 기억은 사실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 영어 쓰실 때 헷갈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끔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자, 나는 그것들 가져올 수 없었다. Her mother answered. 그녀의 어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She doesn't. 그녀는 할 수 없어. walk by. 들릴 수가 없어. Our house. 우리 집에 들릴 수가 없어. But 하지만 I come by. 자, come by도 들르다라는 뜻이야. walk by랑 같은 뜻입니다. 나는 들르지. here 여기에 every day 매일. 근데 몇 주 지난 동안 안 왔는데.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we both 우리 둘 다 can enjoy them. 그 꽃들을 즐길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이웃이 동전을 줬던 거는 꽃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꽃 관람료를 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I don't have. 나는 have the time. 시간이 없어. for working. 일할 시간이 없어. 자, 여기서 working은 for 전치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일하는 것, 일하기 라는 뜻의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일하고 있는은 말이 안 되겠죠. 나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위한 시간이 없어. In a flower bed. 자, 꽃베드. 그 침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꽃이 아주 이제 펼쳐진 뭐 정원, 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는 꽃침대에서 일하는 것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 하지만 그녀는 그 윌슨 할머니는
takes mighty good care of them. 자, take care of 보이세요? 돌보다라는 뜻이죠. 꽃, 뭐뭐를 돌보다. 꽃들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보니까 mighty good. 자, good. 좋게 돌볼 수 있어. 근데 mighty. 강력한이라는 뜻이죠.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좋게 돌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꽃을 가꾸는데 내가 가꿀 수는 없고 할머니 나는 이제 꽃을 구경할 텐데 그 꽃을 가꾸는 데 대한 수고비, 뭐 사례비, 관람료 요렇게 돈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10센트밖에 안 주다니 좀 너무하기는 한데 뭐 옛날 글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자, might라는 거는 좀 단어 하나 짚고 넘어갈 텐데 강력한이라고 했는데 뭐 강력, 어떤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might 강력한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강력한 mighty가 되겠죠. 강력, 힘 이런 건데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물리력 혹은 권력, 파워 혹은 뭐 강요된 힘, force 이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might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떤 권능에 가까운 그런 힘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런데 might는 may,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조동사의 과거 형태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뜻 있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may의 과거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아까 이 이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즈라고 했죠. 우즈 같은 경우는 will의 과거 형태예요. will, 할 것이다. 자, 그런데 would, 할 것이었다. 이게 보편적이죠. 자, 그런데 조동사의 과거는 현재 시제에도 좀 존중하면서 좀 공손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동사의 과거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will you가 아니라 would you가 된 거죠. 이런 표현 몇 개 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may를 might로 쓴다든지 물론 실제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도 씁니다. shall를 should로 쓴다든지 자, should 자체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shall도 해야 해 이런 건데 should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Shall we dance? 우리 춤춰야 되는데 뭐 이런 should we dance라고 하면 조금 건방지지 않게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will you 보다도 would you라고 하면은 이게 좀 더 상대방을 존중하는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자, D로 다시 넘어와서 might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봤고요. 자, she 그녀는 smiled at grandma. 자, 이웃이 되겠다. 이웃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I just wanted to. 자, want 다음에 to가 와야 한다고 했죠. ing가 올 수 없고요. own 소유하다, 갖다 이런 겁니다. 나는 갖고 싶었어. 그냥 갖고 싶었어. something 뭔가를 that beautiful 이렇게 아름다운. 자, something 드디어 마지막에 왔는데 어떤 것이죠. 것인데 이게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들 몇 개 있잖아요. 뭐 one thing이라든가 이거는 한 단어가 아니네요. 자, nothing, everything, 모든 것. 자, 이런 단어들은 형용사가 꾸며줄 때 형용사가 뒤에 와야 합니다. 자, 형사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고 하는데 something, nothing, everything은 뒤에 와야 해요. 자,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something beautiful이 아니라 something that beautiful이 맞죠. 이런 경우는 얘가 또 관계대명사가 된 거예요. everything이 어떤 앤지 뒤에 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동사를 과감하게 생략을 해준 것 뿐이에요. 좀 복잡하죠. something that beautiful. that은 놔두고 is를 지워버렸어요. 나는 아름다운 것을 갖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이제 이웃이 말을 했습니다. 자, 문제풀이 쉽게 할 수 있겠죠. 주어진 글을 물으면 답하시오. 자, 순서 맞췄습니다. C, B, D 순서로 가고요. 답이 3번. A 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할머니를 가리키는 게 있었죠. A 이웃이었고 D도 이웃이었고 C가 할머니였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니만 채소가 가장자리에 굿꽃들을 플래그라고 불렀다. 맞죠? 할머니가 이거 A 지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웃에게 구근을 캐내가라고 말하기로 했다. 자, 버브스를 캐내가라고 말하기로 했었는데 캘 필요가 없는 상황이 왔고요. 꽃을 팔라는 이웃의 제안에 그러니만 대답을 망설였다. 이제 hesitated 두 번이 나왔어요. 이 단어 모르면 못 푸는 문제였어요. 4번 그러니만 이웃에게 꽃을 바로 옮겨 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 이렇게 말했으면은 CBD가 이어지지 않고 바로 끝났겠죠. 옮겨 심어서 딸이랑 뭐 자기 정원에서 뭐 감상했다 이렇게 내용이 전개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꽃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옮겨 심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5번 이웃은 꽃을 가져가지 않은 이유를 자기 딸에게 말했다.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D에서 나왔고요. 답이 4번이 됩니다. 답 찾는 건 어렵지도 않았고요. 그 지문을 다 읽지도 않고 답을 다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어 영역 지문 풀 때는 항상 44, 45번을 먼저 풀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푸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8번부터 듣기 평가 끝나고 18번부터 풀면은 쉬운 문제들이거든요. 걔네들은. 그리고 이제 지문이 없거나 지문 하나에 문제가 하나예요. 근데 이 마지막 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지문 하나에 문제가 뭐 2개, 3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먼저 풀지 않으면은 나중에 시간 없어가지고 뒤에서 다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뒤에 나오는 그 긴 지문들, 순서 맞히는 지문들, 한 지문에 2문제씩 나오는 지문들을 먼저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풀고 걔네들을 다 마치고 그다음부터 이제 뒤에서 계속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시간 없어서 못 풀면 억울하잖아요. 당원에서 찍다가 다 틀리고. 자, 어쨌거나 이번 그 43에서 45번 문제는 굉장히 답 찾기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A 읽고 C 읽다가 답이 다 나와버려요. 그런 문제였고요. 요령껏 잘 푸시면은 뭐 답은 금방 나옵니다. 일단 지문을 보면서 영어에 관련된 부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가능한 최대한 해드렸고요. 여러분 앞으로 또 준비 열심히 하셔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끝이 났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6월 모의고사 또는 2021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으로 또는 국어 지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공부를 응원하는 끝까지 파는 영어 끝판영이었습니다. 또 만나요.